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보도가 검찰은 이제 종을 쳤다, 검찰은 끝났다, 검찰은 왜 이렇을까,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 우리 총장님 보셨습니까? 네, 그럼 우려 섞인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려 섞인 보도 보셨죠? 예. 왜 이렇게 우려 섞인 보도가 나오게 해야 했을까? 애매하고 힘들다고 하면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큰 논란은 없어질 겁니다. 잠재워질 겁니다. 그런데 왜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굳이 검찰에서 그걸 끝내려고 했을까? 이것이 문제인 거죠. 왜 검찰에서 무혐의로 굳이 끝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 교란죄는 왜 무혐의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가장 큰 것이 시세 조정에 인식이 있었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에 인식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전반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으로 검찰이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에 휴대폰도 반납하고 신분증까지 확인해서 반납하고 이러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다는 거죠.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찰총장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작업이 있어야 합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 그거를 말씀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제가 무슨 가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증거를 부인해요. 그러면 이 증거 부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위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사무실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PC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자가용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검찰이 잘하는 압수수색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해 주려면 그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장 검사님, 예. 핸드폰, 집, 사무실, 그리고 PC, 자가용 등등 압수수색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서 이와 같이 큰 사건은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 한 번을 못해요. 제대로 압수수색을 못해요. 이러니까 검찰이 조종을 울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해서 이 훌륭한 검사들의 욕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서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을 어떻게 당당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브리핑을 하면서 아까 이성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PPT를 100장을 틀었답니다. 이렇게 100장 틀어서 무혐의 처분한다고 하는 사례 검찰총장님 있었습니까? 여지껏 무혐의를 브리핑하면서 PPT를 100장이나 틀은 사례 있었습니까? 아마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니만큼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변호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검사가 PPT를 트는 예는 뭡니까? 이 사람 유죄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입증하기 위해서 PPT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인 사람들이 무혐의 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PPT를 100장을 틀었다? 이게 검사 치욕의 날입니다. 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검찰총장님도 이런 일이 기억에 나지 않을 겁니다. 1.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 휴대폰 하나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은 검찰, 이종호라고 하는 주포와 김건희 여사가 2020년에 39차례
통화를 합니다. 2020년에 말이죠. 이 보도가 나왔는데도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털지 않는, 포렌식하지 않는 검찰. 이종호 핸드폰이라도 포렌식 했어야죠. 자, 묻겠습니다.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2020년에 통화했던 것 보도 보셨습니까? 예, 무슨 그 뭐 문자나 연락이 있었던 보도는 봤습니다. 2021년에 문자와 연락이 있었고 2020년에는 39번에 36차례인가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봤으면 김건희 여사 무서워서 핸드폰 포렌식 못하겠다면 이종호 핸드폰이라도 포렌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검찰의 ABC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무혐의를 쳤어요. 권오수도 민태균도 이종호도 그리고 모두 다 유죄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받습니까? 얼마의 이익을 받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주가 조작하면서 이익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최은순 모녀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된다면 23억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권오수도 자기 주식이라 털고 나가질 못했어요. 이종호도 민태균도 언제 엑시트해야 되는지 하지를 못했어요. 주가 조작은 실컷 하고. 그런데 여기서 주가 조작에 같이 가담하고 7초 만에 8만 주를 매도했던 김건희, 최은순만 23억의 이익을 봤어요. 이 정도 되면 뭡니까? 김건희, 최은순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 시세 조작, 주가 조작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김건희 그리고 최은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두 사람을 빠져나가게 해주셨어요. 이 정도 되니까 검찰이 사망선고 받은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던 시절 용산과 이창수 지검장이 둘이 다이렉트로 소통했다는 겁니다. 용산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건희의 변호사만 몰라도 김건희의 용산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산과 이창수 지검장이 소통하고 있으니 이원석은 빠져라. 이런 보도 본 적 있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지만 그 이창수 지검장도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하고 아마 그 내용 자체가 용산과 중앙검사장이 직접 소통하고 있다. 그런 통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